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암을 건드린 거예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암이라는 것을 계속 커간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크면은 이런 장기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미뤘다가 내 일 할 거 다 끝나고 하는 이런 병도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제 우리 환자 중에서 제가 이제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을 이제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한 경우가 가장 저는 1번으로 서두르라고 그래요. 예,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빨리 치료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암을 건드린 거예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암을 건드려 놨어요. 그러면 바늘을 뽑으면 이 바늘에 암이 묻어 나올 수도 있고, 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3중음성 유방암 이야기를 하지만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 하고 나면은요, 본인들이 조금 지나면 암이 커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 그만큼 빨라요. 암은 내가 느낄 정도로 빨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는 저는 무조건 빨리 다음 치료를 해라.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하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3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KI67이라는 성장 속도를 보는 그 유전자를 지표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KI67이라는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그만큼 암세포가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환자분들이 자기 임상 데이터를 이렇게 본데 KI67이라는 게 써져 있고, 뭐 수치가 뭐 50%, 뭐 60%, 뭐 어떤 경우는 70%, 80% 써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우, 70%, 80% 써진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암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바로 중요한 혈관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 옆에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어떤 영향을 줘서 생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빨리 해야죠. 잘못하면 이게 좀 더 크면은 이런 장기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암이라는 것을 계속 커간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애우가 좀 안 좋은 암들이 있어요. 이런 암들도 아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이런 암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폐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난소암, 그리고 아까 말한 3중음성 유방암, 이런 암들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되죠.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가능해요. 시발점이 되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그 연구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정상세포를 엄마 뱃속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로 바꿔버려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자하고 난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면 이 세포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이 올챙이 모양으로 한 150개까지 막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각 세포가 어떤 것은 위세포로 만들고, 어떤 것은 뇌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간세포가 되고, 이거 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화가 다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장이 서서히 늦어지다가 우리가 20대 정도 되면 성장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엄마 뱃속에서 있던 세포가 성체됐는데, 이 성체 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세포로 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가 몇 가지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이 성체 세포가 배아 세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암세포도 어때요? 줄기세포 쪽으로 바꿨다가 정상세포로 가버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돌리지는 이제 못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면 변이된 유전자들, 암에 영향을 줬던 유전자들을 다 찾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은 막 후유증이 많이 남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가야 그러니 짐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통증도 나오고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환자들 항암하면은 엄청 겁 많이 내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 안 겪어도 되잖아요. 방사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